오늘은 불교 스피치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탈종교와 불자일고 감소 시대에 스님들은 설법, 스피치 능력을 키워야 하고 제가자들은 전법, 스피치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현정 커뮤니케이션, 이게 회사 이름이고요. 대표도 이현정 대표 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회사 공채 일기 아나운서 출신 맞으시죠? 네. 그럼 여기 스튜디오를 지을 때 그때 그럼요, 창립 멤버죠. 창립 멤버시고. 네, 그래서 불교 방송 제가 생방송에 참 너무 오랜만에 출연하니까 예. 너무 긴장되네. 아, 예. 네, 저도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불특정 다수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불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현정입니다. 잊혀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왔는데 예전 방송하던 곳 여기 BBS에 가끔 녹음하러는 왔었어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생방송은 참 오랜만이다 싶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현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지금 이제 맡고 계신데 대표로 네. 이 설립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제가 원래 이제 방송국 그만두고 네. 스피치 강의를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상대, 그러니까 모든 상대를 다 말은 누구나 인간은 하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네. 1인 지도도 하고 뭐 직장인 교육, 공무원 교육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인 지도를 하는데 네. 그 타 종교 네. 여러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기도할 때 하는 뭐 스피치 무슨 스피치 이런 거를 요구해 오는 걸 보고 아 우리 불교가 있었지 생각을 해서 제가 불교 전법 포교 이 생각을 여기서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자 해서 제가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현정 대표께서는 대학에서 미술 전공했어요. 네. 이대 미대 나오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를 했고 그다음엔 다문화 뭐 관련해서 합창단 레인보우 합창단 이런 것도 하셨고 네. 그때 좀 약간 힘드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불교 스피치 전문가다. 그러면 관심사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변덕이 심한 겁니까? 어떤 변동이 아니고 변덕. 그런 거 아닙니까? 변덕도 아니고 네. 제가 그냥 살아가면서 저는 그 잡초같이 밟으면 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른 걸 또 찾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의미로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연관은 있습니다. 네. 미술은 제가 아직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그렇죠. 분야고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도 제가 불교적인 소재로 많이 그렸더라고요. 여기 입사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불교 방송 입사. 그래서 아 이게 내 속에 심성이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불교 방송에서 또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퇴사하기 전에 한 5, 6년간을 사회적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는 다문화라는 말이 없었고 예. 탈북민 그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 이런 그 아니면 노인 복지 이런 거에 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패널로 계속 오시면서 제가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나도 이런 전문가석에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문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로. 예. 네, 그래서 스피치는 뭐 방송만큼 오래 하고 있는 분야고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 뭔가 이렇게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가만히 있으면 좀 못 견뎌하는 스타일 아닌가. 네 그런 것도 있죠. 심심한 거 싫어하시고 그죠? 네. 저랑 반대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스피치, 불교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인데 네. 이걸 우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불교는 이심전심이고 무건의 종교고 말이 필요 없는 종교인데 왜 말을 가르치냐 이런 네. 그 말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조금 그거는 정말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좀 분노하는 편입니다. 예. 우리도 부처님처럼 또 아니면 제2의 석가인 용수보살처럼 또 아니면 밀린다 왕을 설득시킨 나가세나 스님처럼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불자고 그 부처님 닮아가는 프로젝트로서 전법 포교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다 소통을 위한 기기들이에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도 예.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게 불교다라는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포교 그리고 부처님의 그 사자후 같은 전법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어느 절에 다닙니다라는 정도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한마음선언 산하의 대행성 연구원 개조 발표할 때 강연하셨잖아요. 최근에 네. 7월 20일인가 발표회를 했죠. 발표를 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 같아요. 불교 스피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탁월한 포교의 한 수단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네, 뜻으로 네. 하셨는지. 그러니까 보면 보통 교리 공부, 경전 공부 이런 게 있잖아요. 단순한 경전 공부, 이론, 아니면 경전에 대한 설명, 아니면 경전 이해 이런 그 한자 풀이 등은 이제 AI가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굳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한자 공부하려고 삼보에 귀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신심 그리고 확고한 믿음 그리고 나만의 불심, 설득, 교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불교 이런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전달을 해주고 불교가 한자를 주로 쓰기 때문에 예. 어렵다, 네. 접근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부처님 이야기, 뭐 여러 보살님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느냐 네. 하는 것을 제가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저는 스님들 뵈면은 아주 그 또 이제 법문도 잘하시고 재미있고 뭐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좀 잘 어눌한 분도 있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설법 같은 경우 잘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강원이나 아니면 승가대나 이런 데서는 이런 전문 교육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을 가르칠 때 보면 그 스님들이 한마디가 다 이런 것도 우리 교과 과목에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지적하세요,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일단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이 급변하는데 못 쫓아가니까 설법에서 그게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식자층들 공부 많이 한 이런 제가자들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스님들께 좀 정말 따끔하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뭐 지식으로 설득시키지 말고 그들이 왜 허탈해하는지 지금 시대가 왜 이런지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을 그리고 20대가 힘들어하는 거 연령대별로 힘들어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잘 알아야 된다. 머리로만 아는 거 입 밖으로 절대 표현이 안 된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합니다. 스님들께. 좀 외람되지만. 스님들이 화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뭐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정말 각오하고 제가 좀 센 말 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미리 하거든요. 양해를 구하는군요. 네, 그러면 공감한다고 다 그래 주세요. 예. 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스님들이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색을 안 하시지만 내색만 네, 속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자들 같은 경우는 뭐 설법하거나 법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전법을 위해서는 스피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게 엄청 필요합니다. 제가자들도? 네, 당연하죠. 제가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가 내가 감히 입 밖으로 어떻게 부처님 얘기를 해? 스님들한테 너무 내가 무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스님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스님과 출가자와 제가자의 협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협업을 만드는 제가 스피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강조하는 거고요. 절대 스님들의 어떤 그 위치를 우리가 범하자라고 해서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뭐 조계종의 전법사, 포교사 이 제도가 있잖아요. 포교사들 있죠. 다 장롱 포교사예요. 자격증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막 겁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교사들을 위한 어떤 그런 포교 스피치도 제가 했었고 그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 불교 조계종에 그 환경 전법사라고 생겼거든요. 환경 전법사들도 이론 엄청 잘 알아. 근데 그걸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다들 입을 쏙 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많이 해요. 스토리텔링의 시대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언어 교육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드는 법, 그다음에 발성 연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에?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그런 기술이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불교만큼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서양으로 가면 이솝 이야기가 되고 다 뭐 아라비안 나이트가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 원천인데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까? 네. 재미있게 풀어서 정말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불교의 이 소스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그 방법.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타고난 게 말을 잘 이렇게 더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방송국 들어오기 전에 말 더듬었어요? 제가 말도 더듬을 뿐 아니라 제가 그 뭐지 여기 안면 근육이 막 경련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발표 하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림만 그렸군요. 발표를 그렇죠. 못하니까.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내 세계에 빠지잖아요.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야. 예.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근데 전국 비구니회 한마음 선언 아까 또 포교사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반응이 어때요? 뭐 이거 되게 신선하다 아니면은 뭐 이게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뭐 제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육 받아보지 못했다 평생. 난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시대는 변했다라고 하는 게 젊은 스님들은 100%, 연세 드신 스님들은 반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홍보의 시대고 스토리텔링의 시대고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예. 공감의 시대입니다. 공감이 되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연령대가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적절한 유효적절한 이야기가 싹 들어갔을 때 감동받는 거죠. 예. 아, 불교는 역시 우리 엄마 품 같아.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 전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불교 스피치 교육을 받고 또 강의도 듣고 우리 이현정 대표 얘기도 듣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네. 실제로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을 이렇게 좀 실제로 확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성과라든지 변화. 네네. 그러니까 1인 지도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 지도할 때도 물론 성과는 좋지만 1인 지도할 때 정말 절박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스님들이. 예.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스님의 신분에서.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말 못할 그런 고민을 어디다 해소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설법이나 남 앞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스님이니까 하시겠지라고 그렇죠. 바라보는데 스님들은 나름대로 엄청 긴장하시고 정말 땀 흘리고 얼굴 빨개지고 그래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오셨을 때는 엄청나게 저는 반갑고 정말 성심성의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죠. 그래서 네. 이렇게 사회 보는 거 이런 것들도 그거 쉽지 않죠. 네, 그 교단에서 왜 사회 볼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있습니다. 스님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예. 그랬을 때 너무 좋아했을 때 보람 느낍니다. 예. 요즘에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한 교육이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까? 효과도 있고? 네, 요즘에 이제 뭐 줌이라든지 이렇게 디지털 네. 시대가 오고 또 코로나19를 겪은 이후로 이런 것들이 더 발달했죠. 자,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줌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은 현장 교육이 그래도 더 그렇죠. 좋을 때가 있고 이게 지금은 줌의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해가지고 그게 오로지 다 만능인 건 아니에요. 특히 스피치 교육은 현장 교육이 7이라면 뭐 온라인 교육은 3 정도 이 정도 비율이 적당해요. 네. 그래서 만나서 해야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뭐 눈빛 하나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다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네. 코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교육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불교 스피치 교육을 통해서 스님들도 자신감을 얻고 제가자들도 전법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말도 못하고 수줍고 소리도 괜히 개미 소리만 하고 그랬군요. 이렇게 살다가 예. 여기 와가지고 이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어려운 뭐 현장 중계도 나가고 예. 저로서는 거의
죽음의 사선을 느끼는 듯한 그런 그 공포감까지 있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네. 그랬을 때 그걸 한 선을 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 자신이 했기 때문에 네. 그 경험하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제일 저한테는 수혜가 뭐였냐면 자신감과 용기가 그렇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절에 다녀요. 우리 절에서 주지 스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말만 해도 아, 저는 그것만 해도 예. 제가 자로서의 포교 스피치는 그렇죠. 다 됐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또 뭐 어디 행사 사회 보고 이런 거에를 잘 이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에게 그 좀 팁 같은 거 없습니까? 실제 팁이 아니고 팁. 실제 팁이 아니고. 실제 팁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을 저는 토대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남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싶은데 저는 좀 중증 환자였어요. 네. 그런 면에 있어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빛도 못 쳐다보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아나운서 생활하면서 호되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보면 누구나 다 바뀔 수 있다. 네. 훈련을 통해 바뀔 수 있고 그것을 입에 부처님과 여러 불보살님들의 그런 어떤 감흥 그리고 내가 받은 이런 여러 가지 감동 이런 것들을 말로 한마디 말이라도 내가 입을 꺼낼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용기를 저는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 얘기를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갑자기 너 좀 해봐라고 시켰을 예. 때 떳떳하게 나가서 할 수도 갑자기 있고. 그 건배사 하라 그럴 때가 네, 이제 그걸 그렇죠. 부담 느끼는 분들이 당연히 많더라고요. 있죠. 네, 하다못해 왜 우리가 네. 버스 타고 놀러 갈 때 자 네. 마이크 돌립니다. 자기소개도 합니다. 이럴 때도 겁나잖아요. 그렇죠. 떨리고 그런 것도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준비 장착 이런 것들이 다 용기예요. 그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정 대표님 하고 싶은 말 많더라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웠고요. 고맙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이현정 커뮤니케이션의 이현정 대표였습니다.